네, 장관님, 그 3기 신도시는 추진하시는데 제일 큰 어려움이 어떤 게 있을까요?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 정말 새로운 도시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새롭게 좋은 평가를 받는 도시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1기, 2기 신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이제 기존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것들도 있고 또 거기에 3기까지 더해지게 되면 불편이 가중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부는 이번에 3기 신도시를 통해서 3기 신도시뿐만이 아니라 1, 2기 신도시가 가지고 있는 자족시설의 문제라든가 교통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계기로 삼아서 문제를 풀어내려고 합니다. 예, 뭐 동료 의원께서 많은 또 지적도 해주시고 그랬는데요. 불편한 국민들이 없도록 또 이렇게 좀 잘 좀 네. 살피셔서 명품 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그렇게 주시기 하겠습니다. 바랍니다. 그 SOC 예산 관련해서 이번 그 지난번에도 제가 누차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그 안전 SOC 문제와 관련해서 좀 여쭈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그 공동구 문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이 추경에 3억 정도가 이렇게 지금 반영이 돼 있는데 속도가 너무 늦은 감이 좀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 작년 올해 계속 그 지하 시설물 문제에 관련된 사건들이 계속 터지고 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많이 불안해하고 했던 일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 뭐 용역 과정을 거치고 또 부처 간에 협의하고 이런 또 이게 절차가 너무 이렇게 좀 속도가 느리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여기 장관님 견해를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연구 용역을 하는 예산이 이번에 반영이 된 저희가 이제 그 올렸는데요. 이게 좀 아직 국회가 추경 심의가 늦어지면서 그 저희가 실질적인 일을 하는데 좀 늦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전체적인 SOC 노후화에 대해서는 정부가 종합 대책을 마련해서 매년 5조 민간의 3조 포함해서 8조 정도 예산을 통해서 노후 SOC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이게 뭐 국토부 사안뿐만이 아니라 이제 환경부, 산자부, 과기부, 뭐 지자체까지 포함해서 예, 예. 같이 협조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사안이기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국토부가 그 지하 안전 문제 포함해서 재난 안전의 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좀 다해줄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뭐 부분 포함해서 타부처들과 좀 긴밀하게 좀 협의를 하고 협조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하 안전한 포함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SOC 그 노후 SOC 포함해서 장관님께서 향후에 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 좀 갖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그 노후 SOC 안전 강화 종합 대책을 마련해서 지난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에서 5조, 그다음에 민간에서 3조에서 매년 8조에서 32조 예산을 투입해서 노후 SOC 문제를 좀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토부가 노후 기반 시설 안전 강화 범부처 TF를 맡아서 우리 1차관이 중심이 돼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뭐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뭐 정파적으로 해석을 하거나 당리당략 차원에서 해석을 해서 반대를 한다거나 이런 일각의 우려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국토부가 조금 더 좀 책임 있게 네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네,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빈집 문제가 요즘 조금 사회 문제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 언론에도 보면 뭐 요즘 최근에 뭐 무단 침입 화재 또 뭐 시신이 발견됐다 이런 보도들이 지금 계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 그런데 현재 빈집 관련해서 국토부 소관의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있고요. 네, 예. 농림부 소관의 농어촌 정비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그렇고요. 지금 심지어 현재 지방세법에 보면 이 빈집이 나대지보다 세금이 더 낮습니다. 네, 예. 그래서 굳이 빈집을 헐 이유가 없습니다. 빈집으로 놓으면 0.1%, 나대지면 0.2에서 3%. 세금이 오히려 그냥 빈집으로 놓을 때가 더 세금을 적게 내니까 이 집주인들이 굳이 이 빈집을 헐거나 그럴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지방 정부별로 빈집의 정보 모니터링, 또 정부 지원, 국민 정보 제공, 소유주의 자발적인 빈집 재활용을 유도하고 있고, 또한 최후 수단으로 방치 기간 2년이 넘도록 활용할 의지가 없는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도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게 저희들 지역 보면 빈집 실태 조사도 보면 조사한 기간마다 다릅니다. 한 곳은 40만 곳, 한 곳은 뭐 120만 곳 이렇게 좀 다른데요. 지자체랑 국토부 추정 숫자가 45만과 120만, 15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사회 문제로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뭐 제대로 된 빈집법의 시행을 위해서는 우리 주택 정책 그리고 도시 정책, 균형 정책 등 관련 계획을 위한 부처 간의 협의를 보다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고요. 빈집 정비에 관련해서 유인책 개발, 이에 대한 페널티 강화 등의 대책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빈집에 대한 전체적인 그 관리가 좀 다원화되어 있다라 그럴까,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통계도 좀 잡히지 않고 이런 지적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서 관리를 좀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지방세법을 통해서 유도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다양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장관님 저기 전동 킥보드 잘 아시죠? 네네. 이게 지금 보니까 아주 기하급수로 좀 증가를 하고 있는데 관련 법 규정이 거의 지금 전무한 상태입니다. 2016년대 6만 대였는데 2020년대나 약 30만 대 정도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타회였는데 2018년에 233회 계속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관련 법 규정을 지금 전혀 준비를 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 것 같은데요. 다른 나라를 보면 뭐 다양한 그 규제 장치들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경찰청에서는 이 국토부 도로위에 이 문제는 이제 국토부 소관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 국토부가 기준을 만들어서 법 개정을 해야 거기에 입각해서 또 이 관련된 법들을 개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사고의 위험성 뭐 등등에 대해서 지금 많이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이거 뭐 사고를 한번 날 뻔했던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혹시 국토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이 직접적으로 우리 국토부 관련 법안은 없고요. 경찰청, 산업부, 행안부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좀 너무 많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제도를 보완하고 안전기준 이런 것들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그 기재부가 주관이 돼서 TF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행안부, 산업부, 경찰청이 함께 참여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지금 5번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가 단일한 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네, 이건 일단 지금 기재부 중심으로 TF가 꾸려져 있으니까 거기에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이우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